향긋하면서 머리도 맑게 해주는 커피, 항암 효과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커피에는 항산화, 항암 작용이 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고요. 카페인도 항암 작용이 있죠. 약 10년 전부터 커피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커피를 매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많은 종류의 암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2013년 연구에서 간암 위험도가 40%, 2016년 연구에서는 대장암 위험도는 26%, 2011년 연구에서 유방암 위험도는 20%, 2014년 연구에서 전립선암 위험도는 20%, 2018년 연구에서 자궁내막암 위험도는 29% 낮게 나옵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니 정말 기특한데요. 하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성분이 더 많긴 하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도 있어요. 커피의 해로운 물질 하면 카페인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카페인 자체는 클로로겐산처럼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항암 물질입니다. 다만 체질에 안 맞거나 과량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뿐이죠. 커피에는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이 3가지 있는데요. 먼저 커피 기름에 섞여 있는 성분인 카페스톨과 카월, 이 2가지를 보죠. 얘네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올린다고 하죠. 즉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생각보다 콜레스테롤 올리는 효과가 강력하다고 하네요.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톨과 카월은 인간이 섭취한 식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 한 잔 커피를 마시면 LDL 수치가 약 5 정도 상승하고요. 매일 5잔을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8에서 10% 정도 상승한다고 해요. 또 다른 유해물질 하나는 2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크릴 아미드입니다. 이건 커피를 볶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아크릴 아미드는 한 잔당 극소량만 들어있어서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원두를 로스팅할 때 장시간 고온에서 볶게 되면 이 발생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커피의 항암 효과는 제대로 누리면서 나쁜 물질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 7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원두 분말을 여과지로 싼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리는 방식의 커피를 드립커피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커피 기름은 여과지에 걸러지고요. 당연히 카페스톨이나 카월도 함께 걸러지겠죠. 드립커피로 마시면 고지혈증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인스턴트 분말 커피 있잖아요. 그 블랙으로 된 거요. 이것도 제조 과정에서 오일이 걸러지기 때문에 카월이나 카페스톨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대부분 카페에서 파는 커피, 즉 에스프레소 방식이나 프렌치 프레스는 카페스톨, 카월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캡슐 커피는 드립 커피보다는 조금 더 함유되어 있지만 에스프레소보다는 낫다고 하네요. 갓 나온 커피 보시면 표면에 오일, 그러니까 기름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게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고지혈증 걱정되시면 기름 안 뜬 걸로 드시는 게 좋겠죠. 원두를 로스팅할 때 고온에서 장시간 볶게 되면 항암 물질인 클로로겐산은 줄어들고 발암 물질인 아크릴 아미드는 늘어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볶는 온도는 160도에서 210도 사이, 볶는 시간은 8에서 12분 사이로 해야 발암 물질인 아크릴 아미드 발생량은 최소화하고 항암 성분인 클로로겐산 보존은 최대로 할 수 있다고 해요. 대부분 카페에서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보다 높은 온도로 로스팅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집에서 원두를 로스팅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로스팅된 분말을 구입해 쓰실 텐데요. 발암 물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다크 로스팅된 제품 대신에 라이트나 미디엄 로스팅된 원두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커피도 종류가 다양한데 아무것도 섞지 않은 커피를 블랙커피라고 하죠. 믹스커피는 설탕과 프림이 들어있는 거고요. 맛있긴 하지만 프림과 설탕 때문에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설탕이나 시럽 타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당분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만성염증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제일 나쁜 건 카페 가셨을 때 시럽 있잖아요. 이 샴푸처럼 눌러서 넣는 거예요. 이건 옥수수 시럽, 즉 과당입니다. 설탕보다 더 안 좋습니다. 설탕이나 시럽 넣지 마시고 그냥 씁쓸하게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인은 항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등이 있죠. 과량 섭취 시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요. 여성들의 경우 자궁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궁질환은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우세 상황일 때 발생합니다. 자궁질환이 생기지 않으려면 몸에서 쓰고 남은 잉여 에스트로겐을 빨리빨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죠. 잉여 에스트로겐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간은 에스트로겐뿐 아니라 카페인도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요. 카페인을 과량으로 섭취하면 간이 에스트로겐 대신 카페인을 처리하느라 에스트로겐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죠.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동양인 여성의 경우 하루 2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안전하게 하루 15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후에 너무 피곤하고 졸릴 때 커피를 마셔야만 정신이 차려진다는 분들이 계시죠. 전형적인 부신피로 증후군의 증상인데요.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는 카페인이 부신을 자극해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쥐어짜기 때문이에요. 오후 3시쯤부터 졸리는 것은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매일 오후에 심하게 졸려서 커피를 꼭 마셔야만 한다. 이건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코티졸 생산을 제대로 못한 상태예요. 이때마다 커피를 마셔서 또다시 부신을 자극해서 코티졸을 쥐어짜내면 어떻게 될까요? 부신을 더욱 혹사시키는 거고요. 부신피로 증후군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커피가 코티졸을 쥐어짜봐야 그 효과는 3시간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오후에 졸려서 커피 한 잔 하시고 저녁 때쯤 또 졸리시는 분들 반드시 커피를 끊으셔야 할 때입니다. 여성들 갱년기에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지만 대신에 부신에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해 줍니다. 하지만 커피 자주 드시면 부신을 자극해서 코티졸을 쥐어짜죠. 갱년기에 에스트로겐을 분비해줘야 하는 부신이 자꾸 코티졸만 쥐어짜다 보면 에스트로겐 분비를 못하겠죠. 그럼 갱년기 증상이 심해집니다. 갱년기 증상 있는 분들은 증상 없어질 때까진 커피를 끊는 게 좋아요. 코티졸은 잠을 자고 있던 깨어있던 상관없이 오전 7시에 가장 높습니다. 코티졸 수치는 점점 줄어서 2-3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커피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 드시면 이미 코티졸이 높은 상태에서 또 코티졸이 분비되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아도 오전 10시에서 11시가 되면 급격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티졸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오전 9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드시면 기운도 나면서 밤에 불면증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커피의 항암 효과 제대로 누리는 방법 7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